오늘 하루도 수고한 당신에게 쉼표가 되는 시간, 당신의 밤 쉼표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경쟁, 많은 사람들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죠. 자존심 때문에 하기도 하고, 혹은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그렇게 각자만의 이유로 경쟁을 하고는 하는데, 경쟁이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그냥 가끔씩 너무 지나친 경쟁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왕이면 어차피 하는 경쟁, 남들과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과 하는 그런 건강한 경쟁은 어떨까요? 그럼 오늘은 우리 애니 친구들과 어떤 경쟁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머리 앤 25번째 이야기,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앤이 자존심을 지키려다 공경에 빠지다. 하지만 앤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2주가 넘게 기다려야만 했다. 진통제 케이크 소동이 일어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으므로 뭔가 새로운 말썽을 일으킬 때가 되기는 했다. 물론 그동안에도 돼지 먹이통에 부어야 할 탈지 우유를 뜨기실에 든 바구니에 부어버린다거나,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 통나무 다리를 걷다가 시내에 빠졌다든가 하는 사소한 실수들은 있었다. 목사관에서 차 대접을 받고 난 일주일 후, 다이애나 베리가 파티를 열었다. 앤이 마릴라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몇 명만 와요. 전부 우리 반 여자애들이고요.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차를 마실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다. 베리시댁 정원으로 나간 아이들은 이런저런 놀이가 실증이 나자 슬슬 못된 장난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이내 무한도전이라는 놀이를 생각해냈다. 무한도전은 당시 에이번리 아이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하는 놀이였다. 시작은 남자 아이들이 했지만 곧 여자 아이들에게도 퍼졌고, 도전받은 아이들은 무슨 일이건 하려고 덤벼들었으므로 그해 여름 에이번리에는 책 한 권을 써도 될 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제일 먼저 캐리 슬롯이 루비 길리스에게 문 앞에 있는 오래된 큰 버드나무를 가리키며 어느 부분까지 올라가 보라고 했다. 루비 길리스는 나무에 살찐 초록색 애벌레들이 버글거리는 게 소름 끼칠 만큼 싫고, 새 모슬린 드레스가 찢어지면 화를 내실 엄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잔뜩 겁이 났지만 날쌔게 나무를 기어 올랐고 캐리 슬롯을 보기 좋게 이겼다. 다음엔 조시 파이가 제인 앤드루스에게 왼발로만 뛰어 정원을 한 바퀴 돌아오되 쉬지도 말고 오른발을 땅에 대지도 말라고 했다. 제인 앤드루스는
용감하게 시도했지만 세 번째 모퉁이에서 힘이 빠지는 바람에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조씨가 이겼다며 지나치게 으스대자 앤셜리는 조씨에게 정원 동쪽을 에워싼 판자 울타리 위를 걸어보라고 도전했다. 판자 울타리를 걷는 일은 경험 없는 사람이 막연히 짐작하는 것보다 더한 기술이 필요하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다. 하지만 조시 파이는 인기를 얻는 데는 소질이 없어도 판자 울타리를 걷는 일에서만큼은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단련도 되어 있었다. 조씨는 이런 일은 도전할 가치도 없다는 듯 점잔을 빼며 태연하게 울타리 위를 걸어갔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조씨의 승리에 찬사를 보냈다. 울타리를 걷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부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씨는 승리감에 상기된 얼굴로 울타리에서 내려와 앤에게 거만한 눈길을 던졌다. 앤이 빨간 갈래머리를 뒤로 휙 넘기며 말했다. 작고 야트막한 팔자 울타리를 건너는 건 그리 대단한 일이 못 돼. 메리스빌에 사는 어떤 여자애는 지붕 마룻대도 걸었다던걸? 조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 마. 지붕 마룻대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너도 못할걸? 앤이 생각 없이 발끈했다. 내가 못한다고? 조씨가 거만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네가 해봐. 저기 올라가서 다이애나 집 부엌 지붕 마룻대를 걸어보라고. 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앤은 사다리가 걸쳐있는 부엌 지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5학년 여자아이들이 흥분과 놀람이 뒤섞인 얼굴로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다이애나가 애원했다. 하지마 앤, 떨어져 죽을지도 몰라. 조시 파이 말은 무시해버려. 그렇게 위험한 짓을 시키는 게 어디 있어. 앤이 진지하게 말했다. 난 해야 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마룻대를 걸어가든지 떨어져 죽든지 결판을 내야 해. 다이애나, 만약 내가 죽거든 내 진주 반지를 네가 가져.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앤이 사다리를 올라가 마룻대를 붙잡고는 건들거리는 발판 위에 균형을 잡고 서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앤은 자신이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으며 상상력도 마룻대를 걷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리고 앤은 문제의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용케도 몇 발자국을 내디뎠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몸이 휘청하더니 중심을 잃었고 햇볕에 뜨겁게 달아오른 지붕 위로 미끄러지며 담쟁이 덩굴 속으로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다. 밑에서 마음을 졸이며 동그랗게 모여있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동시에 비명을 질러댔다. 만약 앤이 올라갔던 쪽으로 떨어졌다면 다이애나는 그 자리에서 진주 반지의 주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도 앤은 그 반대쪽으로 떨어졌고 그쪽은 지붕이 현관 위로 이어져 땅에서 아주 가까웠던 덕에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이애나와 다른 아이들이
정신없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다. 루비 길리스만이 이성을 잃은 채 붙박인 듯 제자리에 서 있었다. 애는 흐트러진 담쟁이 덩굴 속에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축 늘어져 있었다. 다이애나가 친구 옆에 무릎을 꿇으며 부르짖었다. 앤, 죽은 거니? 앤, 제발 뭐라고 한마디만 해줘.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해줘. 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자 아이들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특히 조시파이는 모자라는 상상력에도 불구하고 앤셜리를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죽게 한 아이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한다는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혀 있던 터라 그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앤이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야, 다이애나. 나 죽지 않았어. 근데 왠지 감각이 없어. 캐리 슬롯이 훌쩍이며 물었다. 어디? 어디가 그런데, 앤? 앤이 대답하기도 전에 베리 부인이 나타났다. 베리 부인을 본 앤은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베리 부인이 다그쳐 물었다. 왜 그러니? 어디를 다친 거니? 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발목이에요. 다이애나, 너희 아빠한테 날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씀드려 주겠니? 도저히 걸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제이는 정원도 한 바퀴 못 돌았는데 내가 한 발로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니? 과수원에서 여름 사과를 한 바구니를 따고 있던 마릴라는 베리 씨가 통나무 다리를 지나 비탈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옆에는 베리 부인이, 뒤에는 여자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오고 있었다. 애는 베리 씨 팔에 안긴 채 그의 어깨에 힘없이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 순간 마릴라는 뜻밖의 사실을 깨달았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마릴라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고 앤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사무치게 느껴졌다. 앤을 좋아하고 있다는, 아니 사랑하고 있다는 건 마릴라도 이미 인정하는 바였다. 하지만 비탈길을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며 마릴라는 앤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언제나 자제력 강하고 분별력 있는 마릴라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숨 넘어가는 소리로 물었다. 베리 씨, 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앤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주머니. 마룻대를 걷다가 떨어졌어요. 발목을 삔 것 같아요. 그래도 목이 안 부러진 게 어디예요? 불행 중 다행이잖아요. 널 파티에 보낼 때부터 무슨 일 날 줄 알았다. 마릴라가 한시름 놓으며 거칠게 잔소리를 했다. 베리 씨, 이쪽으로 와서 소파에 좀 눕혀주세요. 에구머니, 아이가 기절을 했어요. 정말이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애는 그렇게 또 한 가지 소원을 이루었다. 죽은 듯이 기절을 했던 것이다. 밭에서 수확을 하고 있던 매슈가 급히 달려와 당장 의사를 부르러 갔고 잠시 후 의사가 도착했다. 앤의 상처는 생각보다 심했다. 발목이 부러졌던 것이다. 그날 밤 마릴라가 동쪽 방에 들어서자 파리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앤이 마릴라에게 애초롭게 말을 건넸다. 제가 너무 안 됐죠, 아주머니. 다 네 잘못이잖아. 마릴라가 블라인드를 내리고 램프를 켜며 대꾸했다. 그러니까 절 가엾게 여기셔야죠.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어요. 탓할 사람이라도 있다면 기분이 훨씬 나을 텐데요. 아주머니는 누가 마룻대를 걸어가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면 딱 버티고 서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니? 앤이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머니는 정말 마음이 강한 분이세요. 하지만 전 그렇게 못해요. 전 조씨파이의 비웃음을 참아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조씨는 아마 제 앞에서 평생 뻐겼을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벌도 받았으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아주머니. 어쨌든 기절하는 건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발목을 고정시킬 땐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6주나 7주 동안 돌아다니지 못한다니. 새 여선생님도 못 보게 됐어요. 제가 학교에 갈 때쯤에는 더 이상 새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 거라고요. 전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저한테 화만 안 내신다면 씩씩하게 참아내도록 노력하겠어요. 저런. 난 화가 난 게 아니야. 내가 운이 없었던 건 분명하다. 하지만 내 말대로 이래저래 괴로움을 겪게 될 거야. 자, 이제 저녁을 좀 먹어보렴. 제가 상상력이 있어서 다행이죠? 견디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주머니? 그 후 지루한 7주 동안 앤은 몇 번이나 자신의 상상력에 대해 고마워했다. 그렇다고 상상력에만 기댔던 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으며 여자친구들이 매일같이 한 명 이상씩은 들러 꽃이며 책을 전해주고 에이번리 아이들의 생활을 말해주었다. 다들 너무 친절하고 잘 대해줬어요, 아주머니. 처음으로 절뚝거리며 마루를 걸을 수 있게 된 날, 앤이 행복하듯 한숨을 내쉬었다. 누워 지내는 건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거든요. 벨 장로님까지 절 보러 오셨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물론 마음이 통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전 그분이 좋아요. 예전에 기도 가지고 뭐라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기도는 진심으로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것뿐이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기분 나쁘지 않게 넌지시 알려드렸어요. 제가 혼자 기도를 할 때 재미있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말이에요. 벨 장로님은 어렸을 때 발목이 부러졌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장로님이 아이였던 적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했어요. 제 상상력에도 한계가 있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상상하려고만 하면 몸집만 작아진 채로 주일학교에서처럼 회색 구렛나루에 안경을 쓰고 있는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앨런 사모님이 아이였다고 상상하는 건 아주 쉬워요. 사모님은 14번이나 절 보러 오셨어요. 정말 뿌듯해할 만한 일이죠? 아주머니,
목사님 부인으로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사모님은 아주 기분 좋은 분이세요. 제 잘못이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시고 이 일로 제가 더 좋은 아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세요. 린드 아주머니는 절 보러 오실 때마다 제 잘못이라며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해요. 제가 더 나은 아이가 되길 바라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듯 말씀하시죠. 조시파이도 왔어요. 저한테 지붕 마룻대를 걸으라고 한 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최대한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제가 만약 죽었다면 조씨는 평생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다이애나는 아주 든든한 친구예요. 제가 쓸쓸해할까봐 매일 찾아와 기운을 북돋아 주었어요. 하지만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새 선생님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다들 아주 상냥한 분이라 그랬어요. 다이애나 말로는 아름답게 금빛 곱슬머리에 눈이 아주 매력적이래요.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소매는 에이벌리에서 제일 불룩하대요. 2주마다 금요일 오후에 발표 수업을 하는데 모두들 시를 낭송하거나 대화극을 해야 한대요. 생각만 해도 정말 멋져요. 조시파이는 상상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 시간이 싫대요. 다이애나와 루비 길리스와 제인 앤드루스는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할 아침의 왕진이라는 대화극을 연습 중이래요. 그리고 발표 수업이 없는 금요일 오후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아이들을 숲으로 데리고 나가 야외 수업을 하는데 고사리류와 꽃과 새를 관찰한대요. 또 날마다 오전 오후에는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 체조를 하고요. 린드 아주머니는 그런 이상한 수업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그게 모두 선생님이 여자인 탓이래요. 하지만 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스테이시 선생님과도 마음이 잘 맞을 것 같고요. 마릴라가 말했다.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구나. 앤, 베리 씨네 지붕에서 떨어졌을 때 넌 혀는 전혀 다치지 않았어. 네. 아플 때 이렇게 병문안을 와주면 뭐랄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당연히 너무 고맙겠죠. 그리고 앤 역시 이렇게 주위에는 자기 혼자가 아니고 나를 생각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주는 따뜻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길 바라면서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